사실 오늘 제가 영화 보러 온 건 이해일 배우 때문에 보러 온 거였는데 감독을 응원하는 의미에서 마음으로는 3개 반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결코 부끄럽지 않은 정도의 성적표는 거둘 것 같아요. 시사오구구 안녕하세요, 이학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철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종혁입니다. 전종혁 편집장님, 먼저 좀 궁금한 게 있는데 얼마 전에 끝난 아트나인에서 했던 프랑스 영화 주간에서 오늘 그녀가 죽었다에 나오는 이엘 배우와 필립 가렐 감독의 북두칠성이죠. 그 영화 GV를 같이 하셨는데 뭐 오늘 그 얘기를 하면서 오늘 영화를 보니까 또 어땠는지 좀 가벼운 좀 소감을 좀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뭐 설명을 다 해주시니까 따로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그 이엘 배우가 필립 가렐 감독님을 굉장히 좋아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번에 이엘 배우가 그 프랑스 영화 주간의 홍보대사였거든요. 그래서 개막식 때 또 불어로 자기 소개를 하고 열정적인 모습을 보였고요. 굉장히 재밌었어요. 그 모습을 보니까. 그리고 굉장히 필립 가렐 감독님 영화를 좋아하니까 북두칠성을 보고 저랑 같이 GV를 했었는데 분위기는 뭐 저의 편견일 수도 있지만 제가 볼 때는 되게 화기애애했다. 실제로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화기애애하게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엘 배우가 제가 봤던 그 강렬한 모습과는 달리 상당히 개구쟁이 같고 네, 상당히 털털하면서도 네, 친화력이 굉장히 좋은 분이시더라고요. 그래서 기존의 영화는 되게 강렬한 인상을 많이 주셨던 배우기 때문에 약간 무섭지 않나? 약간 이런 생각했었는데 그런 느낌보다는 뭐 친구 같고 막 이런 처음 봤는데도 바로 인사하자마자 그런 느낌이 너무 좋아서 그래서 이제 시사회를 하신다고 해서 오늘 좀 참여하게 됐습니다. 이용철 평론가님은 오늘 이엘 배우의 연기가 좀 어떠셨나요? 예, 저는 그렇게 익숙한 배우는 아니었는데 그 형사 역할이잖아요. 그 맞춰서 되게 이게 털털하게 이렇게 외모에서나 연기에서나 털털하게 이렇게 자연스러운 연기를 보여줘서 예, 이번 영화로 확실히 이 배우를 기억을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아무래도 가장 화제를 모으는 거는 신혜선 배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신혜선 배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드라마 쪽에서는 굉장히 탑스타의 이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데 영화 쪽은 좀 솔직히 그렇게 성적이 좋지는 않거든요. 결백이 2020년 6월에 개봉했는데 그 성적이 89만. 도굴이 2020년 11월에 개봉했는데 흥행 성적이 150만. 그리고 타겟이 2023년 8월에 개봉해서 흥행 성적이 42만. 용감한 시민이 2023년 10월에 개봉해서 흥행 성적 26만을 기록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드라마 뭐 철인왕후라든지 그런 드라마에서는 굉장한 히트를 치고 있는데 영화 쪽에서는 도굴이 성적이 괜찮지만 도굴은 사실 또 원톱 영화라고 하기 그렇고 원톱으로 알려진 영화가 이제 타겟이나 용감한 시민인데 그 성적은 좋지는 않았습니다. 대신에 그 신혜선 배우 같은 경우에는 그 연기 스펙트럼이나 캐릭터도 되게 잘하고 연기력도 굉장히 좋은 배우라서 그동안 좀 흥행 성적이 안 좋았던 건 아쉬운데 오늘 그녀가 죽었다 해서 좀 연기를 보니 이번에는 좀 흥행을 기대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 연기가 너무 좋았거든요. 편집장님 뭐 오늘 신혜선 배우 연기 좀 어땠습니까? 저는 만족스러웠습니다. 왜냐면 저는 계속 사실 영화보다는 저는 드라마는 계속 봤었는데 이렇게 코미디를 굉장히 반전처럼 하시는 분인데 사실 이 영화를 좀 설명을 하고 싶지만 이 영화도 반전이 많고 그렇지만 그래서 설명을 못 드리지만 스포일러니까 그래도 나름 이제 스릴러적 요소가 있는 영화인데 그렇게 스릴러적 요소의 모습을 보일 때 굉장히 자연스럽고 편안한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자기 입에 딱 맞는 역할을 했다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이용철 평론가님은 근래 또 신혜선 배우에 대해서 주목을 좀 하셨다고 연기가 너무 좋다고 오늘 연기는 어땠는지? 예, 역할이 약간 뭐 내용은 뭐 밝힐 수가 없지만 되게 변화무쌍한 이제 역할인데 그게 쉽지가 않잖아요. 말이 쉽지. 근데 변화무쌍하게 이랬다 저랬다 하는 연기를 되게 잘하셔서 뭐 갈수록 좋아지는 배우 그런 생각을 오늘 했더랬습니다. 사실 영화는 설명드리기가 되게 어려울 것 같아요. 스포일러가 너무 많은 영화라서. 근데 저는 전반부만 보면 굉장히 일본 소설들의 영향을 많이 받은 것처럼 보였어요. 그러니까 이건 좋은 의미입니다. 나쁜 의미는 아니고. 그러니까 한국적이진 않지만 일본에서 캐릭터나 인물을
그 이면을 보여주는 방식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되게 많이 영향을 받으신 것 같고 이제 중반 이후가 되면 그것들이 또 되게 한국적인 드라마와 한국적 요소로 흘러갑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은 영화였던 것 같고 그런데 이제 저는 후반부는 조금 약간 실망스러워서 고점수는 드릴 수는 없지만 고득점은 드릴 수는 없지만 그래도 한 중반까지는 너무 좋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사실 오늘 제가 영화 보러 온 건 이해일 배우 때문에 보러 온 거였는데 네 뭐 만족스러웠고 이해 배우님은 제가 예전에 이해 배우님하고 인연을 생각해 보니까 예전에 뭐 까먹고 있었다가 영진이에서 그 배우들 200명을 사진을 찍고 하는 프로젝트가 있었어요. 거기 그 이해 배우님 소개를 제가 썼더라고 생각해 보니까요. 근데 그거를 미처 말씀을 못 드려가지고 먼저 말씀을 좀 드렸었으면 그날 진행이나 오늘 다 화기애애했을 텐데 뭐 좀 그러지는 못한 것 같지만 오늘 영화도 굉장히 만족스럽고 배우들의 연기도 이 정도면 굉장히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영화 제목대로 초반에 신혜선 배우가 역할이 진짜 죽어요. 그래서 이거 물론 뒤에 나올 것 같긴 한데 이게 도대체 어떻게 나오나 뭐 귀신으로 나오나 하여튼 별 생각을 다 했어요. 그러니까 뭔가 나오긴 할 텐데 뭐 플래시백으로 나오나 뭐 하여튼 별 생각을 다 했는데 되게 신통방통한 그런 작품이라는 생각이 들고 역시 그 각본을 쓰던 감독의 데뷔작답게 각본을 되게 섬세하게 세세하게 잘 쓰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영화가 저는 그 분위기가 이제 반전이 있는 것처럼 분위기가 점차 변하는 것도 재미가 있었어요. 이게 되게 경쾌하고 밝게 시작하는데 뒤로 가서 주제를 밝혀가는 과정에 있어서는 분위기를 상당히 바꾸는 근데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조금 뭔가 좀 모자란다 생각이 드는데 그게 마지막에 가면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고 그러니까 이 영화의 제일 장점이라면 보통 한 100분 정도 되는 영화가 보면 중간쯤에 시계를 한번 보게 되잖아요. 이 영화가 되게 속도가 엄청 빠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야기를 이렇게 섞어야 되기 때문에 속도가 되게 빨라서 점점 따라가다 보면 되게 영화의 엔딩에 가 있는 그런 재미가 있어서 좋았고 이 영화의 주제를 제가 굳이 말하자면 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바라보던 사람이 바라봄을 당하는 끝났습니다. 앞서 편집장님하고 이용철 평론가님이 좋은 얘기를 많이 말씀하셔가지고 저는 이제 각본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싶은 지점이 있거든요. 이 영화가 그 주제가 제가 볼 때는 좀 이중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인물들, 그러니까 변요한의 삶, 신혜선의 삶이 이중적인 의미가 있고 그 우리가 알고 있던 뭐 또 보통 생각했던 것과 이면의 진실된 모습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지점이 또 어떤 면에서 보면은 제목하고도 연결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목에 그녀가 죽었다는 변요한의 시점에서 보면은 살인 사건을 목격한 게 된 거죠. 그러니까 내가 그러면은 내가 죽이지 않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거에 의미가 있고 신혜선의 입장에서 보면 그녀가 죽었다는 그 SNS 인플루언서로 거짓된 삶을 살았는데 자기 인격을 죽였다의 어떤 의미가 돼가지고 그 점에서 보면은 각본이 되게 어떤 좀 은유적인 면도 있고 현대 사회에서 지금 이 영화가 말하고자 하는 바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남한테 보여지는 관찰이거든요. 그러니까 신혜선 배우 같은 경우에는 남한테 보여지는 삶을 가지고 어떤 먹고 살려고 하는 사람이고 그 변요한 배우 같은 경우에는 그 안에서 남의 어떤 관음증 같은 거죠. 계속적으로 남을 보면서 현대 사회에서 그 SNS뿐만이 아니라 현대 사회를 사는 사람들이 뭐 TV에 관찰 예능 프로그램도 그렇고 남의 삶에 대해서 되게 궁금해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비판적인 의식을 보여주고 저는 좀 많이 놀란 거는 이 영화의 마지막 부분에 어떤 그 일이 일어났을 때 인물에 대해서 면죄부를 주는 느낌이 좀 들지 않나 했는데 그걸 과감하게 또 어떤 그 다음으로는 별점과 흥행 예측을 이야기하겠는데요. 이번에는 그 전종혁 편집장님이 지금 영화의 어떤 보시고 뭐 벅찬 감정이 지금 막 사로잡히신 것 같은데 바로 또 쏟아내십시오. 아닙니다. 흥행은 잘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저는 흥행이 잘 되는 영화는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흥행 기준이 어디냐인 거냐는 뭐 다른 문제지만 굉장히 평가는 좋을 거고, 네 배우나 영화의 이게 데뷔하는 감독에 대한 평가는 분명히 좋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에 비해서
요즘 영화 시장에 한 영화에 너무 쏠려 있는 현상도 분명히 있고 그런 영화 경쟁에 사실 극복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현장 분위기를 보면 요즘 영화계 분위기를 보면 아주 잘 될 영화는 아닌데 그래도 주목은 받지 않을까 정도 생각하고 저는 조금 야박하게 봐서 별점을 3개 정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별점을 주자면은 저도 전종현 편집장님하고 똑같이 3개. 그러니까 3개 반을 줄까 했는데 약간 만듦새에 아쉬움이 좀 있긴 있었거든요. 뭐 편집이라든가 촬영이라든가 또 녹음도 좀 그런 면들이 있어가지고 이건 아무래도 이 영화가 그 큰 어떤 투자 배급사에서 만들지 않다 보니까 좀 한계가 있고 어떤 예산적인 한계가 있어가지고 그런 게 아쉬움이 있는데 대신에 이제 배우들의 연기와 각본의 치밀함이 상당히 이거를 많이 끌어올려서 3개 정도. 솔직히 3개 반을 줘도 무방하긴 한데 제가 근래 또 3개 반 준 영화들이 많다 보니까 이거는 3개를 줘야 될 것 같고 흥행 예측은 제가 그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신혜선 배우가 굉장히 지금 뭐 흥행이 안 좋잖아요. 뭐 그 신혜선 배우가 이전에는 좀 흥행이 그랬지만 전 이번에는 절치부심해서 이번에야말로 흥행을 좀 하지 않을까. 뭐 그게 엄청난 수치는 아니더라도 본인이 원하는 정도의 수치, 만족스러울 만한 수치 정도는 거둬가지고 뭐 변요한 배우나 또 이엘 배우도 마찬가지로 정말 자신들이 원하는 정도의 성적까지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수치를 뭐 정확하게 제가 지금 뭐 100만이다, 200만이다 말하긴 그렇지만 결코 부끄럽지 않은 정도의 성적표는 거둘 것 같아요. 예, 뭐 별점은 지금 고민 중인데요. 3개 반과 3개 사이에서 저도 고민을 하고 있고 뭐 감독을 응원하는 의미에서 마음으로는 3개 반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흥행은 제가 아까 그 신혜선 배우의 흥행 스코어를 보니까 좀 어이가 없을 정도로 낮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지금까지 나오신 작품 중에는 제일 흥행이 잘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이게 지금 뭐 범죄도시가 상당히 극장을 휘어잡고 있지만 한 5월 15일 날 이 영화가 개봉이 있더라고요. 예, 그때쯤 되면 조금 이렇게 분위기도 바뀌고 물론 5월 달에 센 작품이 많긴 합니다만 한국 영화가 또 그렇게 많지도 않고 이런 상황이어서 저는 뭐 그렇게 묻히거나 흥행이 안 되지는 않겠다. 되게 좀 재미있는 관객들을 좀 모으겠다. 그런 생각 정도 하고 있습니다.